최근 2년 새 주가가 1100%가 넘게 오른 기업이 있습니다. 반도체 기업이 아니고요. 삼양식품입니다. 한때 12만 원 정도였던 삼양식품 주가는 이제는 150만 원 근처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 100여국 국가에서 10억 개씩 팔리고 있는 불닭 브랜드 상품들이 만들어낸 성과입니다. 이게 불닭하면 불닭볶음면만 생각했는데 뭐 다양한 상품들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특히 이제 불닭 소스가 그렇게 잘 팔린다고 합니다. 저는 잘 안 사 먹어서 잘 몰랐는데 소스 종류도 좀 다양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판매용 소스가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 세계 40개국 이상에서 불닭 소스가 판매 중이라는데 정말 신기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니 해도 삼양의 효자 상품은 라면이죠. 2023년에 매출 1조 원을 처음으로 넘기면서 주목을 받았는데 이제는 상반기에만 매출이 1조 원입니다. 정말 어디까지 성장할지 궁금할 기업이에요. 근데 뭐 아직 1위인 농심을 이기진 못했죠? 뭐 아직까지는 그래요. 하지만 좀 중요한 거는 추세거든요. 이런 흐름대로라면 만년 업계 3위였던 삼양이 서름을 딛고 1위가 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1987년까지는 삼양이 1위였는데 1988년에 농심에게 1위 자리를 뺏긴 후에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단 말이에요. 삼양 입장에서는 2027년에 농심을 제치면 40년 만에 1위를 탈환하는 셈이라 아마 죽기살기로 라면을 만들어낼 것 같습니다. 근데 농심이 그렇게 만만하진 않을 것 같은데요? 뭐 우리나라 국내 라면 시장 절반이 신라면 아니에요? 신라면이 50%는 아니고 이제 농심 브랜드 라면 제품을 합치면 50%가 좀 넘습니다. 국내 실적만 보면 농심은 정말 견고하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팔리는 라면은 농심의 신라면, 국내에서 제일 잘 팔리는 스낵 과자도 농심의 새우깡. 하지만 삼양은 더 먼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로 해외 시장이죠. 물론 농심도 해외 시장이 격정지라는 것을 눈치채고 해외 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불닭볶음면을 앞세운 삼양에겐 밀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불닭볶음면을 팔아서 엔비디아급 성장률을 보인 닭비디아 삼양식품의 재무제표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삼양식품의 영원한 숙적, 농심을 제칠 수 있을지도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양식품의 재무제표를 보면 재밌는 것이 있어요. 한동안은 성장이 정체되어 있던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당장 올해 1분기까지도 그래요. 2020년부터 24년간 5개년도의 매출액 한번 볼까요? 20년 매출은 약 6,485억, 21년에는 매출액이 1% 정도 감소한 6,420억 수준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2020년에 41.6%, 23년도에 31.2%, 24년도에 44.9%가 이렇게 계속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24년도 1.73조 원의 매출액을 기록하였습니다. 20년과 비교하면 5년 만에 매출액이 무려 166%가 성장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계속해서 우상향 이런 건데 이 정도의 성장세는 보통 이게 신규로 설립된 신생기업이나 좀 작은 기업에서나 볼 수 있는 수치 아닌가요? 맞아요. 업력이 65년이나 된 회사가 이렇게 폭발적인 성장을 한다는 건 좀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또 산업분도 식품 사업인데 식품 산업은 뭐 보통 경기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필수세 성격이 좀 강하거든요. 우리 나라에서도 약간 좀 보호해주는 성격도 있고요. 이렇게 지지부지했던 삼양의 매출에 불을 지펴준 구원투수, 다들 아시다시피 불닭볶음면 열풍이 불었기 때문입니다. 이 불닭볶음면 열풍이 왜 불었을까요? 좀 궁금해서 좀 찾아보니까 시초는 2014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유튜브 영국 남자의 채널에서 2014년 2월에 파이어 누들 챌린지라고 영국 사람들에게 물을 먹지 말고 불닭볶음면을 좀 먹어보게 하고 이 반응을 보여준 영상 혹시 본 적 있으세요? 그게 벌써 10년 됐군요. 엄청 유명하잖아요. 이게 맛있긴 맛있는데 매워서 죽을 것 같은 서양인들의 표정을 보는 게 좀 쏠쏠했는데요. 이 컨텐츠로 해외 시청자들이 불닭볶음면을 처음 접하게 됩니다. 이후에 미국, 유럽, 동남아 유튜버들이 비슷한 내용의 컨텐츠를 제작하면서 불닭볶음면 이퀄 매운 한국라면 이미지가 생기고요. 근데 이 시점에는 매출 효과는 미미했어요. 이유는 해외 유통망이 그 시절엔 좀 제한적이었고 삼양식품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아서 해외 마케팅 조직이나 해외 법인들이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게 슬프게도 이게 물 들어올 때 노젓질 못했군요. 뭐 잠깐 반짝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모양이죠. 하지만 뭐 씨는 기회를 한 번 더 주셨어요. 그래요? 2018년에 치즈, 까르보나라 등 변형 불닭볶음면을 좀 선보였거든요. 이것들은 원조 불닭볶음면에 비해서 좀 순한 맛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매운맛의 레벨이 좀 생기게 됐고요. 삼양식품도 이제라도 좀 노를 져야 됐다라고 싶었는지 동남아, 중동을 위한 할랄 인증을 또 받고 미국, 중국, 일본 법인을 19년에서 21년 사이에 설립해서 해외 유통 마케팅 채널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 시점까지도 온라인 쇼핑 및 SNS 해시태그 노출은 꾸준히 증가했지만 여전히 니치마켓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코로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시트콤 문화가 좀 확산되고 라면 간편식의 수요가 폭증하기 시작해요. 또 K-드라마, K-팝 열풍이 좀 불면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기 시작했고요. 틱톡과 인스타그램 릴스에서 매운라면 챌린지가 이제는 10대, 20대 중심으로 대규모로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삼양식품은 19년부터 해외 유통에 대한 준비를 시작했기 때문에 14년과는 좀 달리 이런 열풍을 구매로 전환시킬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진 상태였죠. 기회를 잡을 준비를 다 해놓고 이제 때를 기다리고 있었군요. 이번을 놓치면 또 다음이 또 언제일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22년에 여태껏 누적된 밈, 또 이제 브랜드 인지도가 이제 수요로 전환되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됩니다. 22년에 해외 매출이 1년 만에 약 2배가 성장합니다. 또한 이미 여러 맛의 제품이 출시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매운맛 레벨이 다양화되어서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아진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신규 고객층 확보에 또 긍정적인 역할을 했죠. 사람들이 얼마나 관심을 갖는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이제 구글 트렌드를 이용해서 키워드가 얼마나 검색이 됐는지 확인해 보는 것인데요. 제가 2014년 1월 1일부터 현재 시점까지를 기간 설정을 하고 보니까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시초가 된 2014년 2월 영상 업로드 시점은 좀 미미하죠. 그냥 플랫하게 쭉 있는데 2021년부터 슬슬 고개가 싹 뜨는데요. 그러다가 2024년 초에 정점을 찍고 좀 소폭 하락하다가 다시 최고점을 경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양의 재무제표는 보니까 정말 불닭볶음면에 좌지우지 되네요. 라면, 그 중에서도 이제 불닭볶음면의 성과와 직결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사업 구조만 봐도 좀 그래요. 삼양식품이라고 쓰고 삼양라면그룹이라고 읽어야 할 판입니다. 식품기업답게 면, 스낵, 유제품, 소스, 냉동 등의 상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20년부터 24년까지 면, 스낵 부분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약 92%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그냥 거의 다네요. 삼양식품은 삼양라면 회사로 이제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면, 스낵 부분은 20년의 수출 비중이 약 58.6% 정도였습니다. 이랬던 비중이 24년도 말은 82.3%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국내 매출액은 20년에 약 2,543억 수준이었고 23년에 3,291억으로 최고점을 찍고 24년에 2,800억 수준으로 20년과 비교해도 그리 큰 폭으로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수출 매출을 보면은 20년에는 3,606억 수준이었던 것이 22년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22년에는 56.2%, 23년에는 31.6% 증가, 24년에는 무려 64.7%나 증가했어요. 와, 증가 폭이 계속 늘어나고 있네요. 24년 말 기준 수출 매출액이 1.3조 원이고 이는 20년 수출 매출액의 약 3.6배나 됩니다. 정말 엄청난 증가세죠. 이 면스낵 부분의 매출이 증가하는 것과 유사하게 소스 조미 소재 부분도 매출 상승률이 높은데요. 절대 금액은 좀 미미하지만 증가율을 보면 20년 64억 원이었던 것이 24년 259억 원으로 약 4배 정도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불닭 소스 판매량의 증가 때문이겠죠. 불닭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다 보니 불닭 소스 자체가 또 하나의 조미료로 사용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라면이 주력 품목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영업이익률이 잘 나올 수가 있나요? 라면 자체가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영업이익률이 잘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삼양식품 한정으로는 엄청 잘 나옵니다. 국내 라면업계 1위인 농심과 영업이익률을 비교해보면 삼양식품이 얼마나 영업이익률이 높은지 알 수 있습니다. 농심의 2014년도 라면 매출을 보시면 약 2.8조 원입니다. 삼양식품에 비해서 아직도 1.3조 정도 더 매출액이 높은 것을 볼 수 있죠. 하지만 영업이익의 경우 오히려 삼양이 더 높습니다. 심지어 내수 판매액만 놓고 비교하면 농심이 라면을 삼양보다 9배 가까이 잘 팔아요. 농심엔 신라면과 짜파게티라는 국내 투탑이 버티고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영업이익에서 뒤집기가 가능하냐고요? 해외 수출 비중의 차이 때문입니다. 농심의 해외 매출은 24년에 2,267억 원으로 삼양식품의 1.3조 원에 비교하면 굉장히 낮은 매출액이죠. 24년 말 기준 농심의 라면 매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9% 수준으로 한 자릿수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삼양은 82%에 육박하고요. 그럼 완전 컨셉이 전혀 다른데요? 한쪽은 내수형 기업이고 한쪽은 말 그대로 수출형 기업이고. 그것이 지금 회사의 명암을 결정짓는 요소가 좀 되었죠. 최근 3개년도의 농심 매출 총이익률은 28%에서 30% 수준이고 영업이익률 또한 3.5%에서 6.3% 사이에 있습니다. 반면 삼양식품의 매출 총이익률은 21년에 26.6%에서 24년에 41.9%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요. 자연스럽게 영업이익률 또한 약 10%에서 시작해서 20% 수준에 육박할 정도로 이익률이 좋아졌습니다. 특히 24년에는 전기 대비 매출 총이익률과 영업이익률이 각각 6.9%, 7.5%가 좋아졌는데요. 이는 정말 엄청난 증가입니다. 24년 기준으로 보면 농심의 영업이익률인 4.7%보다 무려 4배가 영업이익률이 높은 것이죠. 근데 이게
수출이 이렇게 잘 되는데 뭐 가격 인상 이런 건 없었나요? 당연히 있었습니다. 두 회사의 주요 제품 가격 추이를 보시면 신라면은 22년에 40개 기준으로 29,040원, 개당 726원에서 24년 40개 기준 27,588원, 개당 689.7원으로 판매 가격이 좀 하락했습니다. 그 외 짜파게티, 안성탕면, 육개장 사발면 등은 22년부터 24년까지 3년 동안 가격이 동일합니다. 반면 삼양식품은 모든 라면 라인업의 가격이 22년에 비해서 24년에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효자 상품인 불닭볶음면은 22년에 개당 756.8원에서 24년에는 개당 902원으로 3년 만에 무려 19% 정도의 판매 가격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격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판매 개수가 더 늘어나다 보니까 매출액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회사 입장에서는 가격을 올려도 판매량이 늘어나니 가격을 안 올릴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농심보다 매출 총이익률과 영업이익률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면이라는 제품은 원재료비가 비용 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서 환율 및 국제 원자재 시세에 좀 영향을 많이 받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22년도부터 24년도의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 추이를 한번 볼까요? 맥분을 보시면 맥분은 이제 밀가루인데 이 가격이 23년도에 비해서 크게 하락했습니다. 11.8%가 하락했고요. 감자전분은 좀 비슷한 수준이고 유지의 경우 3.5% 정도 가격이 상승하였으나 맥분의 가격 하락분이 유지의 상승분보다 효과가 커서 매출 원가율의 개선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추정됩니다. 삼양식품에서 원재료비에서 밀가루와 유지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정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지만 일반적인 라면 제조사의 매재료 구성을 좀 보면 밀가루 등이 약 56%, 포장재 등이 27%, 기타가 17%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맥분이 유지료보다는 원재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는 매출 원가율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삼양이 영업이익률로 압도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바로 공장 가동률인데요. 우선 삼양의 공장 가동률을 보시면 면류 공장의 가동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익산 공장의 경우에는 최대 가동 가능 시간의 95.7%를 가동하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최대 생산 능력을 짜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이제 현재 매출액보다 더 많은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추가 생산 설비의 투자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24년에 생산 설비 투자 내역을 보면 토지 매입에 약 279억 원, 건물에 약 40억 원을 추가로 투자했습니다. 또한 기계장치에 535억 원의 투자를 하여서 생산 캐파를 증가시키는 데 집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중국에 약 2,014억 원의 규모의 신규 생산 6개 라인의 공장을 건축하는 투자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그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장이 완공된다면 여기서만 연간 8억 4천만 개의 불닭볶음면이 생산된다고 해요. 현재 기준 공장에서 생산하는 불닭볶음면 최대 생산 캐파는 20.8억 개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25년 5월에 밀양 2공장이 완성되는데 이를 합산하면 26.8억 개를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약 27억 개면 지구 인구 한 3분의 1 정도가 먹을 수 있는 불닭볶음면이 이제 확보가 된다는 얘기인데 대단한데요? 한편 농심의 가동률은 국내 사업소 기준 70% 정도 역시 높은 수준입니다만 해외 평균 가동률이 좀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 대비 효율이 삼양식품이 더 좋을 수밖에 없죠. 이것도 매출 총이익률과 영업이익률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대로면 진짜 삼양 진짜 1위 하겠는데요? 여기까지가 이제 작년 실적이었으니까 25년도 1분기 실적을 한번 살펴볼까요? 전기보다 더 좋아졌습니다. 영업이익률은 25.33%고 당기수익률은 18.71%죠. 사실상 라면 회사다 보니 계절성이 없거나 좀 적은 편이거든요. 1분기 매출을 단순 연산하면 올해 매출이 약 2.1조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거 2023년에 1조 넘겼다고 되게 좋아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올해는 정말 엄청난 성과인데요? 사실 지금의 상승세를 고려하면 제가 단순 연환산업 매출액은 좀 보수적으로 추정하긴 한 겁니다. 그렇게 추정해도 24년 말보다 22%의 매출액 성장이 기대돼요. 24년 기준으로 면스낵 사업부가 차지하는 총 비중이 93% 정도 됐잖아요. 스낵 비중은 그리 크지 않을 테니까 대충 추정해보면 25년도에 라면 매출액만 1.9조 원이 될 것으로 보여요. 농심의 면 매출액이 24년도에 약 2.8조 원이었으니까 이제 차이가 1조 원 안쪽으로 좀 좁혀지는 것이죠. 이제 앞에 달리고 있는 농심의 엉덩이가 좀 보이는 시점입니다. 27년 1월에 중국에 이제 대규모 생산 설비가 완공된다고 했잖아요. 이건 총 생산 캐파가 31%나 증가하는 대규모의 생산 공장이거든요. 그 공장이 완공된다고 가정했을 때 삼양식품 공장에서 라면이 총 35억 2천만 개가 생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24년도 말 기준 불닭볶음면 개당 판매 단가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902원 수준입니다. 최대 생산량인 35억 2천만 개가 다 생산되고 팔릴 경우는 좀 없을 테니까 대략 30억 개가 팔린다고 가정해보면 약 2.7조 원의 매출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불닭라면은 이제 수요가 넘쳐서 가격을 좀 올리는 추세여서 만약에 여기서 가격을 더 올리면 농심의 라면 매출액 1위 자리를 정말 빼앗을 가능성도
수 있을 것 같아요. 삼양식품이 말 그대로 해외 판매에 주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해외 판매 법인들을 세운 상황인 건가요? 종속회사 현황을 좀 보면 삼양 로지스틱스에서 물류를 담당하고 있고 일본, 인도네시아, 중국, 미국, 유럽의 판매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해외 판매법인의 24년도 실적을 좀 보면요. 일본 법인은 전기 대비 약 27억 원, 11.44%가 증가했고요. 이는 일본 내 K푸드 문화가 확산되면서 관련된 마케팅 활동에 의해서 상품의 인지를 좀 높이는 동시에 유통 구조의 개선하고 직거래소 확보 등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인 결과의 영향이라고 합니다. 미국 법인은 전기 대비 매출액이 무려 2,187억 원, 136%가 증가했고요. 이는 법인 안정화 이후에 미국 내 이제 대형 유통 매장, 코스트코라든지 이런 입점 확대로 인한 영향이라고 합니다. 또 향후에 코스트코 할인 프로모션 행사, 캐나다 동서부 지역에도 입점을 통해서 매출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좀 중국 법인을 보시면 중국 법인은 2022년부터 영업을 개시했고요.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을 중국으로 수입해서 중국 전 지역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전기 대비 매출액이 약 1,879억 원, 85.7%가 성장했고요. 이는 온오프라인 판매 경로 확대와 브랜드 인지도 상승 효과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중국 소비자의 니즈에 따라서 까르보, 크림치즈, 양념치킨, 불닭 등의 제품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고 중국 내에서 제품을 OEM 방식으로 생산을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법인은 24년 3월부터 본격적인 제품의 수입 및 유통이 개시되어 매출이 안정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유럽 법인은 24년 7월에 설립했고요. 24년 9월부터 제품의 수입 및 유통이 시작돼서 아직 별다른 대입점은 안 보입니다. 근데 말 그대로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삼양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당연히 뭐 급격히 성장하고 엄청나게 돈을 벌어들이는 건 알겠어요. 근데 그만큼 아까 지금 투자도 지금 되게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재무적으로 안정적인 상태는 맞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제가 좀 살펴보니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우선 부채 비율부터 좀 볼까요? 48%로 잘 나가는 기업답게 굉장히 양호합니다. 22년도에 50.8%에서 2.7%가 개선되었어요. 유동 비율은 22년에 154.7%에서 24년도 말 137%로 좀 안 좋아졌지만 이는 뭐 대규모의 설비 투자 및 원부자재 구입의 증가가 원인이므로 일시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보이고 향후 비율이 좀 좋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삼양식품은 유형자산의 투자를 굉장히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생산 캐파가 수요를 좀 못 따라가고 있어서 그런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23년에 22년도에 비해서 유형자산이 14.2% 증가했고요. 24년에는 23년에 비해서 37.8%가 증가했습니다. 25년에 밀양 2공장이 완공되고 27년 1월에 중국 자싱싱의 공장도 완공될 예정이니까 27년이면 유형자산 금액이 거의 1조 원 가까이 육박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유형자산의 투자가 활발히 진행되었는데도 불구하고 22년에 총 자산에서 유형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51.4%였는데 24년에는 오히려 46.9%로 감소했어요. 그만큼 제품의 인기가 많으니까 재고자산이랑 평선자산 등이 증가했기 때문이죠. 투자를 하고 투자한 금액의 회수가 잘 이루어지는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불닭 하나로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매출 신화. 저는 솔직히 약간 반짝 성적일 줄 알았거든요. 딱 이제 히트 상품이 하나니까. 근데 계속해서 뭐 쭉쭉 성장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몇 배씩 이렇게 성장을 하는데 확실히 안정권에 들어섰다는 느낌이 좀 강해요. 근데 이 삼양의 미래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장밋빛일지 궁금하거든요. 삼양식품은 기존에 이제 기업에서 마케팅 활동을 해서 고객의 수요가 창출돼서 성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소셜 네트워크 매치를 통해서 예상치 못한 해외 수요가 폭발했고 폭발한 해외 수요에 기업이 수요에 대응하면서 성장한 케이스거든요. 해외에서 접해보지 못한 맛있는 매운맛 또 도전 정신을 일으키는 매운맛이 매운맛 챌린지라는 하나의 문화를 형성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기회를 발판 삼아서 지속적으로 고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포스트 불닭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 또 하나의 히트 상품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현재는 이제 불닭 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소비자의 트렌드 변화 시에 매출이 급락할 리스크가 존재하긴 해요. 삼양식품에서도 당연히 이러한 리스크를 인지하고 있다 보니까 불닭 베이스로 여러 가지 맛을 확장하면서도 다양한 라인업을 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제가 홈페이지를 한번 가보니까요. 불닭 소스를 사용하는 레시피가 이제 게시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식탁에 이제 간장, 고추장, 된장처럼 불닭 소스도 하나의 가영 주방의 기본 소스로 이제 포지셔닝을 하기 위한 노력이 엿보입니다. 이러한 열풍이 이제 장기 수요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마케팅 또한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유명 셰프나 유튜버, 인플루언서의 장기 콜라보라든지 아니면 월드컵이나 올림픽 등 글로벌 스포츠 마케팅 스폰서십 체결로 해외 사람들에게 한 번의 경험으로 잊혀지는 도전 음식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생각나는 제품 포지션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매운맛은 중독성이 좀 있으니까요. 그쵸. 스트레스 받을 때 딱 매운 거 한번 먹어주면 또 그러니까요. 한국 사람들이 매운맛을 잊지 못해서 지속적으로 찾아 먹듯이 전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매운맛을 중독시켜서 연매출 20조, 30조 할 수 있는 그런 글로벌 식품 기업이 탄생하길 바라봅니다.